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일강 황희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현지 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홍조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조경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언론 방송 이런 어떤 그 여론몰이 마녀사냥 같은 이런 폐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수십 년간을 자기가 나름대로 땀 흘리면서 산다고 살아온 건데 자신도 단점이 있을 거고 자기도 있을 텐데 그 상대방 문제가 된 사람은 마치 이 수사 중인 건데 아니 판결이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죄로 이런 잘못으로 얼마 판결 이러면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아닌데 뭐 했다더라 저 사람 어떻다 뭐 한다 왜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바람을. 그 사람이 언제 그러면 그 언론이 중지되냐? 그 사람이 죽으면 싹 끝나요. 그러면 또 애도 한다 뭐 한다고 또 뭐 무슨 법을 만들자 뭐 하자. 아니 우리가 제일 죄 짓기 쉬운 게 남 험담이에요. 남 욕하는 거예요. 쟤 뭐 한다. 쟤 어떤 놈이야. 쟤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요거 얘기하는 거. 자기는 옛날에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죄를 진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예수 앞에서 그 바리새인인가 그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뭐 예수 보고 이렇게 예수가 어떻게 하나 한번 떠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못 했잖아요. 네. 아무도 못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구절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봐봐요. 마태복음 7장 3에서 6인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 거짓말쟁이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 이 사람은 티야. 티, 네. 먼지 같은 티. 근데 자기 눈에는 자기한테는 뭐가 있어? 들보가 있어. 엄청 큰 거야. 그 자기부터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뭐라고 비방하거나 이런 글을 예를 들면 봐봐.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뭐 마약이 의심돼가지고 어디 무슨 기관에 수사 중입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서 과거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고 이랬던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옛날에 뭐 했다 하면서 막 그냥 몰아가면은 이 사람은 거래처나 이런 데에서 딱 그걸 보면 이미지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은 네. 그냥 눈덩이처럼 피해가 불어나는 거야. 그게 자살하신 이유가 광고 돈 받은 거를 너무 많이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배상해야 되잖아. 그게 거의 몇십억 이상으로 나와서 맞아요. 물어줄 수가 없어서 자살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맞아요. 그 말이 있는 거. 그게 배상 뭐 피해 보상 같은 거 이런 거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인기나 이런 걸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기업인데 예전에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근데 하루아침에 보도 나가더니 네. 그냥 망하더라고. 그 회사가 그냥 문 닫았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문 닫았어. 그냥 승승장구했어. 근데 딱 어느 방송사에서 한 번 딱 나가고 그 식품회사였거든. 네. 한 번 딱 나가니까 그냥 정말 한순간이더라고. 그 평생 그 일군 기업이거든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막 연예인분도 뭐 황토팩 같은 거 만들었는데 네. 거기서 뭐 철 성분이 나온다고 막 이거는 뭐 이물질 있다, 뭐 인체에 했다. 막 위험하다 해서 그러니까. 막 보도가 엄청 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철 성분이 황토 자연적으로 거기에도 철 성분이 조금 포함이 된다고 밝혀졌는데 결국 밝혀졌지만 이미 회사에 수십억 원의 끝났지. 피해는 보고 예. 막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거 입으시고 뭐 이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떠드는 거는 쉬운데 언론이 말하는 건 거의 뭐 곱하기
몇만 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엄청나- 사람한테 말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지. 몇만 배의 그런 효과를 지니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너무 근거도 없이 이런 걸 그냥 의심만 가는 단계에서 이걸 막 너무 그렇게 부추기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현혹되고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결과는 이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좀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선생님 자르고 째고 찌르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짜고 자르고 자르고. 째고 찌르는 직업 짜째찌라고 해가지고 흔히 뭐 이렇게 미용사, 외과의사, 그리고 검사, 뭐 형사 이런 그 할인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르고 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르고 째고 찌르는 직업이 할인업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약간 이게 활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 이 언론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또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진짜 강력한 칼을 휘두르는 건데 그거를 그게 우리 사람을 역학에서 살리기 위해서 써야 그걸 돼. 역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침살이라고 그래. 이 현침살이라고 해서 이게 침이거든요. 지금 이 펜 침처럼 보여 안 보여 이거? 네. 이게 펜이란 말이야. 이 펜 끝으로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어떤 신문사 주필하고 권력자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네. 글을 어떻게 쓸까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국민은 뭐 개 돼지인데 뭐 좀만 짓다가 이제 말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A를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A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려해 본다라고 할까? 아니면 A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라고 할까? 뭐 이렇게 말장난을 이걸 갖고 어떻게 쓸까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달라야 안 달라. 아하고 어하고 다르죠. 네. 근데 저 사람 뭐야? 이거 하고 저 사람 이렇게 팩트만 얘기하는 거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뭐 자살했습니다. 뭐 안타깝게 뭐 압박을 이기지 못 이렇게 해야 끝나. 과거에 우리 모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네. 막 계속 그 명예에다 막 금치를 막 그냥 덕지덕지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니 그 사람이 그게 잘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나머지를 너무 많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 명예나 그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미련이 없거든. 그 네. 수치심이나 또 가족이나 막 이런 데까지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노노에도 공자가 그런 말도 했어. 군자는 구제기라는 거예요. 구제기. 군자는 자기를 돌아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문지상에 무슨 보도가 됐어.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자식이 뭐 부모한테 뭐 이렇게 했대. 이러면 자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볼 수 있어 없어? 나도 좀 부족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좀 떠올려 볼 수 있잖아.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대.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네. 이래야 되는데 누가 조금 잘못한 거 나오면 자기는 모르고 지 들보는 안 보이고 아이고 자식 뭐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분도 요번에 이제 지인이 증인으로 나온 거야.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 얼마나 이 압박감을 받았는지, 괴로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이라는 게 또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고소고발 우리나라 봐봐. 이 고소고발에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묻지마 고소. 이 어떤 이 여론몰이로 해서 막 이렇게 고소하고 여론하고 이제 믹스돼 가지고 그 사람을 터는 거야. 네. 특히 유명인들. 그러면은 언론,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딱 세트 플레이가 되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든지 완전 파산아. 네. 아까 그 말했듯이 무슨 뭐 황토팩이 잘 나가니까 황토팩의 뭐 경쟁사가 됐던 아니면 그걸 배합하는 사람이 됐던 저기에 뭐가 있는데 그럼 검증도 아직 안 된 거잖아. 네. 지금 수사 중이잖아. 근데 수사 중인데 언론이나 방송 나가면 어떻게 돼? 그 회사는 일단 거래가 끊기잖아. 네. 아까 이성균 씨처럼 거래가 끊기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신나게 두드러 팼어. 두드러 패고 이 사람이 쓰러졌어. 그랬더니 너 아니었구나. 이거밖에 더 되냐고. 이 마땅한 사람이 보상도 없고 처벌도 안 없어요.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그 사람이 안고 가야 되잖아. 네. 옛날에 뭐 유명 연예인들 많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건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 이 기사에 나온 거야. 뭐라고 돼 있어? 고소고발이 뭐야? 묻지마 고소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을 해. 그냥 일단 하는 거야. 그래서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마는 거야. 왜? 고소하는데 뭐가 들어가? 그냥 인터넷으로 띡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봐봐요.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얼마나 많냐면 일본은 봐봐요. 2010년 기준에 갖고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평균 1068. 네. 10만 명에 1068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7.3명이야. 그러면 1068명에 7.3명이잖아. 이 몇 배야 이거? 146배, 145배. 이게 217배로 더 커졌어. 2018년에 200배, 220배로. 지금은 또 더 할 것 더 같아요. 하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 뻑하면은 뭐 뉴스에 보면 항상 뭐예요? 경찰 아니면 검찰이잖아. 근데 그 경찰, 검찰 얘기가 어디에 나와? 언론에 나오잖아. 네. 방송에. 이러니 유명인들이나 조금 잘 나가고 뭐 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 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슈가 연예인들은 되니까. 사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저렇게 많이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해서 뭐 예를 들면 봐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이건 이제 CPR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연지쌤. 근데 이태원 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나 봐. 네. 이 친구가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거야. 그 여자는 살았어. 살았는데 살렸어. 그랬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합의하라고 또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19에서 그러니까 조계사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진짜. 야.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적반하장. 이 적반. 에? 아니 되려 지팡이까지 내놓으래. 지팡이까지 내놓으래. 적반하장이야. 물에 빠진 사람. 그게 그 얘기야. 이렇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내 지팡이 내놔. 뭐 이런 거야. 와, 응? 거기가 119 119 지시받고 했는데 119 지시 받고 빨리 그렇게 하세요. 뭐 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해봤겠냐고. 근데 한 거야. 네. 근데 하고 나서 합의하라고 하더라는 거야. 합의하고. 그 증인도 안 나오고 그 119에서 아이고. 안 나오고 하고 합의고 800만 원.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참. 저는 그 여자가 제정신인지 아니 목숨을 살렸으면 안 될 사람을 은인에게 저렇게 저 800만 원을 뜯어가야겠는지. 저건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근데 참.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하면은 자기가 그 내부 이제 그 직원들이 또 그런 경우를 당할까봐 올린 거예요. 야, 니네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되었는지 댓글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봐봐. 1% 확률로 고소당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 네. 고소를 했는데 합의해서 800만 원 주고 끝낸 거잖아. 자, 봐봐. 그 다음에 엄마뻘 이상은 무조건 구할 거고 2030 여자들은 흠칫하게 될 듯 못할 것 같다 이거야. 네. 그 다음 여자는 여자가 구하라 해. 누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친한 여자 아니면 못 도와줄 것 같음. 이런 꺼리는 그런 꺼려진다는 반응을 한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은 아주 세게 얘기했네. 한국 여자랑 엮이면 지옥의 시작이다. 이 진짜 말이.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가 한국 너무 여자는 느껴지네요. 한국 여자는 돕지 않는다. 아이고. 한국 여자는 가르치지 않는다. 한국 여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 여자 3원칙까지 만들었네 이 사람은. 돕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야. 야. 근데 여기 또 여자들은 뭐라고 댓글 오냐면 아니 죽어가는 자기 CPR에서 살려준 사람 고소할 여자가 어딨냐.
고소를 당했다면 진짜 성추행을 했겠지. 누가 또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CPR을 한 건 사실일 거 아니야.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네. 그러면 근데 그 여자는 죽어가는 중이었어, 아니었어? 였을 거 죽어가는 아니야. 중이었으니까. 였겠지. 심정지하고 내 만약에 그게 산소가 아니라 공급 안 되면 그렇지. 뇌사되고. 그게 아니라면 성추행을 했으면 기사대기 맞고 저기 했겠지. 그리고 네. 혼자였으면 이태원이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구조대원에 막 그거를 그랬잖아. 받아서 했다니까요. 그 이태원 사건 때 그랬다는 거야. 이태원 얼마나 많이 그랬어. 거기 압사 깔려 있었잖아. 네. 그러면 막 정신이 없잖아. 근데 이 친구도 뭐 해봤겠냐고 자기가. 그 119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 보면은 성추행 의도가 아니 119에다 물어보고 성추행하게 하냐고. 근데 이 사람 말한 거 봐. 고소를 네가 당했으니까 뭔가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는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또 이제 그 불신감을 갖겠냐고. 네. 이 결혼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이런 감정 한번 생기면 여자를 대할 때 이 겁부터 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여성이 막 이렇게 하잖아. 쓰러지고 하잖아. 네. 접근을 안 해요. 요즘은. 옛날은 안 그랬어요. 우리 클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들쳐 없고 막 뛰고 난리야. 네. 근데 지금은 안 해. 안 한다고. 겁나. 우리 저 홍준영님 같으면 만약에 어떤 여성이 팍 쓰러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조심스럽죠. 예. 겁난다니까.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더 신경이 더 쓰이고. 만약에 술에 막 취해 있어. 네. 근데 위험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뭘 가서 뭘 어떻게 부축한다, 뭐 한다, 위험해, 뭐 이렇게다가 네. 예? 맞아요. 누가 또 찍고 아니면 친구가 뭐 해서 잘못하면요. 네. 굉장히 구설에 올라요. 그래갖고 못해. 그래서 이렇게 조깅, 네. 이렇게 런닝 하다가 하는데 어떤 저 아가씨가 이게 그 롤러? 킥보드인가? 뭘 타고 팡 하고 넘어진 거야. 그러면 진짜 빨리 가서 그걸 해야 되거든? 근데 막, 이렇게 있는데 안 가요, 안 가. 정말 안 가요. 겁이 나고 젊은 애들 쭈삣쭈삣 해. 네. 왜? 거기 가서 또 뭐 신체 어쩌고, 이거 어떻게 안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네. 팔짱을 끼고 이렇게 부축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될 거 박히니까 이게 아마 박혔을 그러니까 넘어질 거 아니야. 또 못 일어나고. 그런데 안 가요. 요즘은. 근데 또 뭐라고 해? 또 그거를. 안 간다고. 또 그래. 도와주면 추행이 될 수 있고 안 가면 이제 또 그게 와, 요즘이 이게 좀 이게 어렵네요. 이 세태가 네. 이게요 심각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거 성추행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그런 걸 느끼면 그만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 AI보다 사람이 아직까지는 뛰어난 게 지혜거든요. 지혜롭다는 게 사람이 더 뛰어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한 10%밖에 안 되고 비언어적인 게 90%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인지보다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분위기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분위기 따라서 전혀 다른 문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전달이요. 근데 그 AI는 그냥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리 원칙과 시스템적으로 할수록 이렇게 유사 상황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원리 원칙대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의 지혜를 써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하는 그게 이제 사람의 뛰어난 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는 안 되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원리 원칙과 시스템적으로 가자 이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저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라는 게 봐가지고 여자건 남자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일단 구해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자한테 손대지 말자 이렇게 또 시스템적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제 나중에는 여자가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손대면 안 된다고 했다. 손대면 그러게요. 성추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는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 모호하긴 한데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제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의료원 청년들이나 의료원 뭐 이런 뭐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런 걸 구하러 가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이게 은혜롭게 고맙다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같이 진짜 네. 뭐 나는 그게 아닌데 오해가 돼가지고 또 괜히 정말 그런 그 이제 또 뭐 구설에 쌓이는 경우도 정말 있으니까 저런 게 뉴스까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옳으냐 틀렸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뭐가 더 급했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거 CPR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성추행이었던 어쨌든 간에 CPR을 했다는 거를 또 저렇게 또 고소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기사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CPR에서 이 사람이 살렸다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좋네요. 합의금이 800만 원이면 목숨값이 생명값으로 뭐.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죽지 않을 상황이었는지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법적으로 논란이 됐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뭐 그 도로에 길가에 그것도 사람이 주변에 엄청 네. 많았을 텐데 119 했으면 119는 오는 중이었을 테고 네. 근데 깨어났어. 근데 그걸 성추행해 너 나 성추행했어. 내가 성적 그렇게 수치심 뭐 이런 게 됐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가 에? 그게 젊은이가 얼마나 자기가 저기 했으면 저거를 올렸겠냐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 그게 살렸는데 합의금 800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데면은 성추행범이 되는 거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와. 또 구조하러 달려오고 있는 119도 증인으로 출석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경찰은 합의하라고 그러고 어. 이런 걸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건의 어떤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도움을 한 거가 그러니까 한 가지 비단 하나의 예지. 요즘 이런 식으로 너무 근데 많이 그 사람도 겁이 났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런 이제 범죄자가 된다는 그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서 판사가 뭐라고 하기 전에 판단을 받기 전에 800만 원 내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 때에 따라서는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삼성공약에 보면은 그 사법혁명이랑 벌금혁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을 진행하는 것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조금 반영을 해주자. 그러니까 그런 게 됐으면은 그 사람들 800만 원 내고 합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판까지 가볼 용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청년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네. 그런 사정 봐서 100만 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너무 이게 민심이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그 미풍양속은 참 많이 사라지고 너무 삭막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교제라는 것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언론, 방송, 뭐 드라마, 막 온갖 이런 이 조류, 기류 또 서구의 어떤 이런 뭐 사고 막 이런 거 또 법을 위한 또 법이 네.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너무 이제 그 법이 너무 많이 언론이나 방송에 알려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너 이거 걸려 너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의가 너무 많이 이렇게 똑똑해졌다 너무 발달을 했다 그래서 법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막 이런 식으로까지 형제 간에 막 이것이 이제 너무 많이 근본적인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너무 이렇게 도보다는 술 쪽으로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선생님, 저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 애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뭐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 학교 폭력하는 애들도 집에 가서 보면은 그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고 아들이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가혹했으니까 그 환경이 가혹하니까 애들이 그딴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표현을 한 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사회가 삭막해지는데도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 1위 공화국인 것처럼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생존권을 요 3.3 정책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조금 여유가 있어질 거라고 삼상 생각을 공약 되면 하거든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근데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